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서면에 들린 이 자료 뭉치, 바로 사면이라는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사면의 사업 모델부터 재무 상태, 또 최근 주가 움직임이랑 뉴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샅샅이 훑어보면서요, 투자 관점에서 뭘 딱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을 뽑아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건져 올려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사면처럼요, 전기차, 로봇, 방산 같은 미래 핵심 산업하고 아주 깊숙이 연결된 기업을 분석하는 건요, 현재 시장의 큰 흐름하고 기술 변화를 읽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 보고서랑 뉴스 기사, 재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요, 사면이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눈앞의 기회하고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면, 1988년에 설립된 모션 컨트롤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가요? 핵심 제품으로 보니까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이걸 하나로 합친 3-in-1 통합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액추에이터, 스마트 파워 유닛 이런 이름들이 보이네요. 아, 바로 그 3-in-1 통합 솔루션. 이게 사면 기술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부품 3개를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접근이죠. 아, 효율성 극대화요? 네, 부품 간 간섭을 줄이도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공간 효율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전기차나 로봇 같은 분야에서 이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세계 최초, 또 국내 최초 기술 레퍼런스를 가진 분야라고 하니까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산업계의 큰 물결인 전동화, 무인화, 자동화 트렌드하고 정확히 발에 맞추고 있는 거죠. 아,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매출 비중을 보니까 자동차 산업 비중이 86.2%로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CVBD, 그 연속가변 밸브 듀레이션 관련이 46.7%나 되고 DCT 18.8%, SEBW, 전자식 버튼 변속기죠. 이게 17.3% 순서고요. 전부 최신 자동차, 특히 친환경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군요. 네, 현재 캐시카우는 명확히 자동차 부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13% 정도 차지하는 방산 산업도 주목해야 합니다. 스마트 방산이나 무인 전투체계 관련 부품을 공급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은 아직 매출 비중은 좀 미미하지만 지능형 로봇, 협동 로봇 등의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면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영역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 지점 미래 이야기가 흥미로운데요. 사면이 현재의 자동차 부품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3대 신성장 축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첫째가 로봇 사업인데 2027년까지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 심지어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7대 핵심 기술 수직 계열화 추진, 2030년 글로벌 100대 로봇 부품 기업 진입이라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방산이죠. K방산 수출 붐을 타고 미래 전장 환경, 특히 전동화, 무인화에 필요한 핵심 부품 개발 및 양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요, 국가적인 국방력 강화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AAM, 미래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 항공기 핵심 부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면서 항공용 전기 추진체 EPU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특허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뒷받침할 실탄도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2025년부터 3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특히 로봇 3축, 그러니까 모터, 제어기, 감속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창원시하고 520억 원 투자 협약까지 맺었고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사면의 전략적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86%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성장 잠재력이 훨씬 큰 로봇, 방산, AAM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려는 시도죠. 특히 1,0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이 전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 수익성에 영향이 있었는지의 실제 성과를 한번 보죠. 2024년 실적을 보니 매출액은 1,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며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근데 영업이익이 55억 원으로 전년 98억 원 대비 무려 43.7%나 급감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0.6% 줄었고요. 매출은 유지됐는데 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거 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앞서 언급된 대규모 투자의 영향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한다는 점,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이런 연구개발 비용 증가나 초기 투자 집행이 2024년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도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네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6%, 영업이익 12.4%, 당기순이익은 34.8% 증가했습니다. 2024년의 부진을 딛고 일단 턴어라운드의 신호는 보낸 셈이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2024년에 이익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오히려 놀랍도록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2023년에 한 95% 수준이었는데 2024년 말에는 21.74%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와, 21.74%요? 네, 이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449%가 넘어서 현금 동원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자본 비율도 82% 이상으로 안정적이죠. 결정적으로 763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순현금 상태입니다. 그 심플리 월스트 자료에서도 낮은 부채 수준은 확인되었고요. 와, 정말 의외네요. 2024년에 엔진, 그러니까 이익은 잠시 덜컹거렸지만 차체, 재무 구조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연료 탱크, 현금은 가득 채워놨다는 거군요. 일시적인 비용 증가나 투자를 충분히 감내할 체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이는 향후 계획된 신사업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거나 혹시 모를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상당한 재무적 완충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런 사면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투자 지표를 좀 보죠. 2025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이 47.71배예요. 2024년 33.65배보다 더 높아졌고 업종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3.69배로 2024년 2.54대보다 높아졌네요. 장부 가치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높은 PER과 PBR 수치는요, 시장이 사면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 특히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로봇, 방산, AAM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감이 정말 크군요. 네, 단순히 기대한다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 성공을 이미 가격에 좀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베팅하고 있는 거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10.34%로 2024년 7.21%보다는 회복했지만 2023년에 19.45%에는 아직 못 미치네요. 이익률 회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베타값이 1.30,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30% 더 크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52주 변동폭이 378%나 된다고 하니 와, 주가 움직임이 정말 격렬했군요. 네, ROE 회복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높은 베타값과 실제 변동폭은 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주 구성을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9.05%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1.03%로 미미하고요.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경영권 안정 외에 주가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주식, 즉 유통 물량이 전체의 약 31% 정도로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아, 유통 물량이 적다. 그렇죠.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으면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 마침 오늘 8월 29일 보통주 479만 주 이상을 소각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는 유통 주식 수를 더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주주가치 재고측만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뜩이나 높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사면을 둘러싼 소식들을 보면 이런 변동성을 이해할 만한 재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월 말 뉴스만 봐도 과기부의 피지컬 제조 AI 지원 사업 수요 기업 선정, 노란봉투법 통과 시 수혜 기대감 부각, SB 액추에이터 신규 수주 확정, K-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및 개발 본격화, 게다가 7월에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 소식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호재성 뉴스가 정말 쏟아졌네요. 이 뉴스들을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큰 맥락에서 좀 엮어보면요. 사면이 현재 여러 긍정적인 흐름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는 노란봉투법, 이게 통과되면 제조업 로봇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죠. 또 K-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 지원은 정부의 로봇 AI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요. K-방산 수출 확대는 방산 부문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 정책에 바람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치 여러 정책들이 사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죠. 글로벌 환경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기차 시장은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 추세입니다. 특히 사면이 주목하는 지능형 로봇 시장은 연평균 32%라는 폭발적인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내 정책, 글로벌 트렌드 양쪽에서 모두 순풍을 만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 8월 29일 종가가 14,250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연중 최고가가 28,500원이었고 최저가는 5,960원이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었네요. 52주 변동률 378%라는 숫자가 실감납니다. 특히 최근 8월 하순에는 3%대 6%대 상승하는 등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중요한 것은 연중 저점을 찍고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신저가 이후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전 고점을 향해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 수급이 붙었군요. 네, 이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겠죠. 노란봉투법 기대감, 5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 신규 수주 소식,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그리고 시장 전반의 로봇 AI 테마 열기까지. 여기에 유통 물량이 적다는 특성이 더해져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군요. 낮은 유통 물량이 변동성을 키우지만 정책 수혜와 신사업 모멘텀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요. 오늘 발표된 자사주 소각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앞서 강조했듯이 높은 변동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를 수 있지만 내릴 때도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전문가들은 목표가를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 기간에 따라 전략이 나뉘네요. 단기,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는 투자자는 11,000원, 13,000원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17,000원, 손절가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잡는 전략입니다. 테마 모멘텀과 변동성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관점이군요.
반면 중장기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시는 투자자에게는 1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요. 목표가를 19,000원에서 길게는 3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로봇, 방산 등 신사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는 관점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2-3% 이내로 제한하라는 조언이 붙어 있습니다. 무작정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점과 위험 요인을 명확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뽑아낸 핵심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사면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로 확보된 안정적인 매출 기반. 1조 원이요? 네, 상당하죠. 둘째, 세계 최초 기술인 3-in-1 통합 솔루션 등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셋째, K-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등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넷째, 부채 비율 21.7%, 순현금 763억 원 등 매우 탄탄한 재무 안정성. 다섯째, 매출의 10% 이상을 꾸준히 R&D에 투자하는 미래지향성. 마지막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입니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군요.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극심한 주가 변동성입니다. 베타 1.30의 연종 변동폭 378%였죠. 둘째, 신규 상장 기업으로서 2025년 2월부터 발생 가능한 오버행 이슈, 즉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인한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입니다. 아, 오버행 이슈. 네. 셋째, 2024년에 영업이익이 43.7%나 급감했던 과거 실적 부진 이력과 턴어라운드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 넷째, 약 31%에 불과한 낮은 유통주식 비중이 초래하는 추가적인 변동성 위험. 다섯째, 여전히 매출의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기 변동성 리스크. 여섯째, 로봇, AAM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 부담. 일곱째, 현재 높은 PER, PBR이 말해주는 밸류에이션 부담. 마지막으로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언급된 과거 부채 이력, 현재는 개선되었지만 주의는 필요하고요. 또는 일시적 세금 혜택 가능성 같은 잠재적 회계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사면은 미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높은 가격표와 심한 멀미, 그러니까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기회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군요. 네, 중위험 중수익보다는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봇, 방산 시장의 성장과 정책 수혜라는 스토리에 강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 즉 높은 변동성, 오버행, 실적 검증 필요성 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 한 2-3% 이내로요. 이걸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천된 매수 구간인 12,000원 이하 1차, 10,000원 이하 2차 접근 전략도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를 주시해야 하는군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에서 수주 잔고의 변화, 특히 신사업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수주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로봇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신규 고객사 확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사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면은 미래 성장 산업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갖추고 재무적으로도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최근 이익 감소 경험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과 높은 시장 평가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오버행 이슈나 주력 산업의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면이 로봇, 방산, AM이라는 매력적인 신사업 엔진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라는 거대한 몸체, 매출 비중 86%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흔들림에 덜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높은 시장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이 새로운 엔진들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눈에 보이게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까요? 앞으로 사면의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과 성장 속도의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정보 탐색과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